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가지고 가볼게요. Conveying values to your children is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what you think you are teaching them is not always what they are learning from you. 자,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에게? 당신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is complicated, 복잡하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 사실에 의해서 복잡하대요. 그러면 어떤 사실 내용인가를 봐야 되니까 자, what you think you're teaching them is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잘 보셔야 돼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럼 여기서 당연히 그들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what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주어 동사 관계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항상 이것은 아니다. 그들이 당신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게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부모님 입장에서 너 잘되라고 잔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잔소리 진리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조차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아빠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아빠가 뭔데 했다면 아빠는 좀 성질 푹 하시면 확 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항상 배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Not always 이렇게 쓰니까 5대 5입니다. This disconnect. 자, 이 단어 별표칩니다. 이러한 단절 또는 분리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단절은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는데요? 당신의 행동이 may not always be clear.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의 행동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엄마 아빠가 똑바로 안 하면서 뭐 이런 거죠 그냥. 엄마 아빠의 행동이 분명히 너희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아빠도 이러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민재 빨리 들어가 공부해. 아빠는 TV 보면서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엄마는 휴대폰 보면서 왜 내보고만 맨날 공부하라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your children, 당신의 아이들은 see you working hard in your career and being well rewarded financially for your efforts. 자, 여러분의 아이는요,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 당신의, 여기서 커리어는 경력이 아니고 직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큰 놈은 이 모습 봤습니다. 겨울에 몇 번씩 놀러 왔다 갔거든요. 아빠 학원 있고 싶다고 와가지고는 아빠 탭 쪽 하냐? 아빠 수업해야 돼. 아빠 휴대폰 줘. 아빠 수업해야 돼. 그럼 뭐해? 와이 책 봐. 숙제해.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탭을 가져가니까 얘는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책만 보고 앉았고 아니면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앞에 꼬꾸리 앉아가지고 아빠한테 장난치고 있고 내가 막 소리 지면서 아빠 시끄러워 조용해 형들 놀래 뭐 이렇게 하고 앉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짓 하고 앉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 3번 왔다 갔나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엄마가 딱 와가지고 가자 하면 아빠랑 끝까지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큰놈이 애비를 좀 많이 좋아해요. 항상 데리고 댕긴 기억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당신의 아이가 봐요. 그리고 being well rewarded financially 하니까 재정적으로 보상을 잘 받는 모습도 봐요. 물론 그까지 보진 않겠죠. 그냥 지가 느끼는 거지. 뭐 먹을 거 사달라 하면 다 사주고 뭐 놀러 간다 하면 다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즉 당신의 노력에 대해서 You may believe that. 여러분들은 믿을지도 모릅니다. The message. 이란 메시지, 어떤 메시지? They are getting. 그들이 얻게 되는 이 메시지는 이런 거래요. You work hard because of your passion for your work. 하니까 엄마 아빠인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한대. 뭐 때문에? 당신의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큰놈이 봤었던 아빠의 모습은 와 아빠 진짜 일 열심히 한다. 이거를 생각할 거라고 내가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가요 첫날 갔을 때 극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밥도 안 먹고 일한다고. 아빠 배고프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가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지가 배고픈데 아빠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빠는 밥을 안 먹고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지는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우리 저 카운터 실장님한테 김밥 하나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하죠. 소풍 김밥 가져와서 그 사천장에 샀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엄마가 딱 왔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태아 갔거든요. 그 김밥을 순삭을 해버린 거야 그냥. 지가 배가 고프니까. 그하면서 아빠 되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이래.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뭐라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그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우리 장인어른도 한번 이제 운전기사 한번 하실 때 이서방 한 번도 교실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더라 하면서 그 바쁜갑다 그 함부로 그 뭐라 잔소리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거든요. 나만의 착각.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아이가 봤을 때에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but they may actually be getting the message. 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얻을지도 모른대요. 어떤 메시지냐? You work hard.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해. 왜냐? 돈이 엄마 아빠한테는 중요하거든. 엄마 아빠는 돈이 더 좋지 나보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도 내가 맨날 일요일마다 이제 보강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저 수업 보강 들어가고 늘 하는 게 아빠 이번 달은 또 일해야 돼. 아빠 미워. 이번 달도 일해야 돼.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빠는 내가 좋아. 돈이 좋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학원 오기 전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돈이 더 중요하더라고. 엄마 아빠에게 있어가지고 돈이 더 중요하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첫날 부부싸움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남편은 밖에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막 해가지고 에이 하고 돌아왔는데 엄마는 하는 잔소리가 집에서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애 안 봐준다. 그럼 아빠가 가죠. 나는 지금 놀고 왔나? 그런 얘기하죠. 그럼 엄마도 나는 그럼 이때까지 뭐 놀았나? 그럼 서로 부부싸움 티격태격 이런 거지. 상호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집에 딱 왔으면은 여보 수고했어. 어머 여보 수고했어요. 상호간에 존댓말.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계속 볼게요. 얘기인데 왜 부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명백히 이 두 가지의 매우 다른 가치관은 would arise 발생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펼치세요.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You should not only make sure you are living a life that expresses your values, but also periodically ask yourself whether your actions clearly express the values of or whether your children could misinterpret them. 더 기네. 일단 여기에 나돈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버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을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을 줘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대요. 뭐를? 당신의 행동이 명확하게 그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아빠가 뭐 열심히 일을 했다 아니면 아빠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럴 것 같으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준다거나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애들은 몰라요. 아빠 언제 와 이거예요. 아빠 맨날 아침에만 보는 사람 이거지. 나 실제로 진짜 아침에만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또는 당신의 아이들이 could misinterpret them. 그것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가치관을 뭔가 행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 안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 그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쌤 어렸을 때마다 쌤은 분명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은 분명히 하러 나가 분명히 되게 활짝 밝은 모습을 가거든요. 근데 오시면 항상 술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아빠는 맨날 술 먹는 사람 뭐 이런 거지 그냥. 내 어릴 때 뇌리에 박힌 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일을 하러 가는데 술을 왜 맨날 먹고 와? 뭐 이런 거야. 그랬다는 게 있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고 나니까 내가 술을 먹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어느 순간 되니까. 아마 슬슬 아버님들이 이제 잔소리 하실 때 됐을 거예요. 안 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 건데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계속 믿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한 번 아마 잔소리를 하실 겁니다. 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노?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랬거든. 자, 그럼 답 보겠습니다. 1번. 딱 보는 순간 아닌 거 아셔야 되죠. peer pressure, 또래 압박, 개소리. 2번. experience, the best way to learn values. 경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가치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역시 개소리. 3번. outdoor activities for exploring family values. 가족 간의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탐험하기 위한 외부 활동들? 외부 활동이란 말은 이 활동이라 저 활동이라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클라이밍을 타라든지 아니면 뭐 패러글라이딩을 타라든지 아니면 뭐 캠핑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4번. Let your children make a decision about values. 당신의 아이들을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예 부모 얘기는요. 부모는 뭐 해야 되냐? 부모는 그냥 먼발치에서 그냥 너희 생각은 어떠니? 하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끝나야 돼요. 이게 잘못됐어, 잘됐어 이런 게 아니라. 5번. Coordinating perceived and intended values in parenting. 육아에 있어서 인식되고 의도되어지는 어떤 가치를 coordinating, 조정하기.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조정해 나간다 하는 그 얘기죠. 사실은 오답은 눈에 딱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5번이 그럼 과연 정답인가? 이렇게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뭔가 인식되고 의도되어지는 가치, 인식되어진 건 애들 입장, 의도되어진 건 부모의 입장, 이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뭐 좀 이야기를 나누거나 오해를 안 받게끔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군요. 자, also ask your children. 너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What value messages? 어떤 가치 있는 메시지를 그들이 지금 당신들로부터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you can ask them.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y do you think Dad works so hard? 시온아, 아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빠는 돈이 좋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아빠는 우리를 싫어하잖아. 그건 좀 심했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빠는 열심히 일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왜 열심히 할 생각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엄마가 되게 세뇌를 많이 시키고 계십니다. 네, 고마워요. 자, 넘어갈게요. 빈칸 문제. Having a rich store of knowledge. 저 스토어 가게 아닙니다. 저장소입니다. 아시겠죠? 지식의 풍부한 가게 가지 마라. 자, 지식의 풍부한 저장소를 가지는 거. 어디에서? 한 영역에서. 한 영역에서 지식의 풍부한 저장소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한 영역에서 그만큼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는 게 많거나. 이런 것은 is the basis for creativity. 창의성에 있어서 또는 창조성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게 많이 있어야 거기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But something more is needed.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뒤에 걸 얘기하는 건데 For many problems, that something more is the ability to see things in a new way. Restructuring the problem which leads to a sudden insight 합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콤마 다음에 대시거든요. 이거 관계대명사 대단입니다. 이거는요. something more 가는 이 따옴표 덩어리를 꾸며주는 지시형용사입니다. 이거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별 그지 같은 거 문법 문제 내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something more. 그러면 그 이상의 무언가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랍니다. 상황들을, 어떤 물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방식으로 본다라는 예시가 뭐 어떤 게 있느냐?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갑작스러운 어떤 통찰력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통찰력은 전체를 완전하게 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각 자체가 확 넓어지는 걸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종종 이것은 발생합니다. 뭐 할 때요? 한 사람이 had struggled, 노력할 때, 하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노력할 때 이런 문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노력한다? 한마디로 뭐 분투한다, 고군분투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 한마디로 어떤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머리 싸매고 쥐뜯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야. 이게 struggled야.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sets it aside for a while 합니다. 얼마 동안 그것을 잠시 따로 둔대요. 잠시 따로 둔대요. 그럼 다시요. 아까 얘기했던 종종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새로운 방식으로 물건들을 보는 능력, 이게 바로 something more이라고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통찰력이 나온다고 얘기했으니, 그럼 이렇게 통찰력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문제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머리 싸매갖고 막 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잠깐만 놔두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통찰력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지금 주제에서 끝났습니다. 뭔가 머리를 싸매거나 이랬을 때 안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잠깐 냅둬라, 그 얘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게 뿅 하고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일명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몇몇 심리학자들 나왔습니다. 믿는데요. 뭐를? time away. 얘가 주어입니다. time away.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잠시 벗어나는 것이 allows for incubation. incubation을 허용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incubation이 뭡니까? incubation. 그럼 incubator는 뭡니까? 배양요? 여러분, incub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는 그겁니다. 생성, 부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incubator, 잠깐만, incubator의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ncubator의 제일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 아기가 태어났을 때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상황, 거기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거기서 이제 좀 있게끔 만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보세요. 부화를 허용해 준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이 부화가 뭔데? 일종의 무의식적인 작동이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상태야. 내가 분명히 이 문제를 풀다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다가 도저히 이걸 안 되겠다, 잠깐만 좀 놔두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떨어져 있지만 머릿속에 계속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런 상태를 지금 incub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그것은 그런 어떤 인큐베이션 상황보다도 더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복잡하대요. 자, 그래서 incubation은요 is more helpful, 더 도움이 된답니다. 뭐 할 때요? A longer preparation period. 좀 더 긴 준비 기간이 한 개인의,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따로 두는 상황보다 앞서 나갈 때에 이런 게 더 도움이 된대요. 그래 놔놓고 지금 빈칸이 이렇게 딱 들어갔어. 빈칸이 이렇게 딱 들어갔어.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에 뭐뭐뭐뭐는 아마도 interrupts, 엄격한 사고하는 방식을 방해합니다. 방해한다는 얘기는 중단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엄격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대개 거기에 몰두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빈칸이 아마도 몰두해야 되는 상황을 막는다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 중단하거나 쉬거나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재구성할 수 있어요. 당신의 관점을, 그 상황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1번 engaging in related activities,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한다. 가뜩이나 그 수학 문제 푸는 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그 수학 문제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그럼 더 머리 터질 겁니다. 그 다음 maintaining consistent focus, 그럼 죽으란 소리죠 이거는요. 네, 지속적인 초점을 계속 유지한다고요? 그럼 계속 집중하라고? 눈알 빠지겠다. 3번 exploring alternative solution. 3번으로 살짝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대안의 해결책을 탐구한다. 근데 이건 냅두라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가간법으로 푸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럼 갑자기 대입법으로 풀어래. 잠깐만요. 수도 가간법과 대입법 문제 아시죠? 네. 그렇게 풀어래. 아니잖아. 그 다음 seeking feedback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찾아라. 피드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남은 거 5번이네. 그 문제를 얼마 동안 리빙 남겨둬라. 그거잖아. 그대로 냅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빈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되게 쉬운 거 있습니다. Let the problem be. 있는 그대로 냅둬라. 그 얘기. Let it be 한 거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냅둬라.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의성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풍부한 상태인 거는 맞지만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때 그게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일정한 시간 동안 잠깐 놔두고 그런 상황으로 있다 보면은 다시 새로운 어떤 생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 그때 창의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별표 치세요. 자, 3번입니다. 마지막. 우후. 아니 안 끝났네. 안 끝났군요. 마지막 문장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자, 그래서 창의성은요. 광범위한 지식,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지속적인 reorganizing이죠. 다시 조직하는 거. 재형성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들을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기와 지속성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동기와 지속성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은 계속 해가지고 광범위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창의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은요. 일단 however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다른 문화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앞에서 언급된 문화가 있었겠죠. 그죠? including some Aboriginal and Asian groups를 포함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boriginal 하는 말은 보통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잘 모르겠어. 그럼 원주민에 대조되는 거는 뭐 그냥 도시인들이겠죠. 그리고 아시아 그룹의 대조군은 당연히 유럽입니다. 유럽 아니면 미국입니다. 즉 웨스턴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얘기 나왔을 겁니다. 자, this would be a mark of disrespect 합니다. 이것은 뭔지 몰라요. 뭐가 될 수 있다? 표시가 될 수 있는데 disrespect의 표시가 될 수도 있대. 그럼 disrespect라고 하게 되면 무시죠. 그냥 한마디로. 아시겠죠? 뭐 불존중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특별히 뭐 하는 경우라면 보여진다면 누구에 의해서 좀 더 젊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데 어떤 권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게 disrespect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dis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뭔가 이 앞에 나오는 이 글 앞에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이 other culture와는 다른 컬처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맞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권위와 관련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 앞의 내용과 종합해서 봤을 때 이렇다 하는 말로 결론이 나야 돼. 알겠죠? 갑니다. 자, difficulties may arise for students when the beliefs of the home and school differ.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지도 모른대요. 누구에게요? 학생에게요. 뭐 할 때? 어떤 믿음, 즉 집과 학교에서의 어떤 믿음이나 신념 체계가 다를 때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뭔가 헷갈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양 얘기 안 나왔으니까 1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그죠? When an individual's behaviors, 한 개인의 행동이 is interpreted from a cultural perspective, 문화적인 관점으로부터 해석되어질 때, 즉 이 관점이 어떤 관점?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잠깐만요. In question, 뭔가 의문 상태에서의 어떤 개인들의 어떤 그것과는 뭔가 다른 어떤 관점으로부터 나오게 될 때, 그럼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문화적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의 어떤 관점과는 뭔가 다른 문화적인 관점으로부터 한 개인의 행동이 해석되어지게 될 때 오해와 갈등이 초래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문화적인 관점으로부터 해석되어지는데 그 문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그것과는 다른 관점이야. 됐습니까?
뭐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다 서부고 경덕, 경덕은 죄송합니다. 서부고 아시잖아요. 흰색, 검은색. 이제 흰색을 갖고 생각하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 기억나시죠? 한국은 흰색이 뭐 순결의 미, 뭐 깨끗함 그거 얘기하는데 중국의 흰색은 사망. 그 관점. 아시겠죠? 뭔 소리야 이거? 계속할게요. 말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말콤과 그의 동료들은 describe the number of ways 많은 방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데 This can happen for Aboriginal students in mainstream Australian classroom. 아하, 드디어 나왔죠. 근데 mainstream이란 단어가 나왔고 Australian이 나왔어요. 그럼 이 주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원주민, 호주 원주민 학생들 어디에서 주류의 호주 교실 안에서의 원주민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많은 어떤 방식들을 describe,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아직까지 대조군 나오면 안 되겠지. 그죠? 계속 갑니다. 아직 대조군 나오면 안 돼요. 자, in Western 드디어 나왔습니다. 서양. 드디어 서양이 나왔어. 서양의 앵글로 컬처에서는 looking people in the eye, 눈을 들여다보는 것. 뭐 할 때? 당신이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눈을 들여다보는 것은 is a mark of respect. 나왔습니다. 존중의 표시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죠. 상식적으로 최소한 예를 찾았으면 1번, 2번, 3번은 답이 아니라 하는 걸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틀리더라도 아깝게 틀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정도까지 가야 돼요. 수능 전날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shows 보여준대요. You are attending to them. 당신이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래놓고 4번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이 만약에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앵글러 컬처의 문화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Without this understanding,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뜬금포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선생님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Students from cultures that do not favor eye contact래요. do not favor eye contact래. 아까 뭐였어? 서양 문화에서는 얘기할 때 눈 보고 얘기하게 되면 존중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눈 접촉, 그러니까 눈 접촉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로부터의 학생들을 이렇게 단정할지도 모른대요. 뭐 a lot listening or a lot interested. 그러니까 듣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흥미가 없는 애들로 생각한다 그 얘기야. 딱 봐도 4번 나올 수밖에 없잖아 얘는요. 왜? 분명히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존중을 준다며. 그럼 이어질락 하면 그 얘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돼버렸어. 갑자기 존중하지 않는데요. 무슨 뭐 사이코패스인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이런 거야? 뭐 야누스의 얼굴이야? 야 바라보고 있어요. 안 봐. 뭐 이런 거야? 안 맞잖아 이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답은 4번 나왔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who insist on eye contact without explaining 설명하는 것 없이 뭘 설명하는 것 없이 it denotes respect in their cultural risk some students and parents assuming that those teachers do not want to be respected 한데 자, 이 문장의 동사가 지금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동사가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동사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설명하지 않고 뭘 설명하지 않아? 그것이 그들의 문화에서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설명이 없이 눈을 계속 쳐다보는 거야. 눈을 쳐다보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몇몇 학생들과 부모에게는요 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위험? 이렇게 생각하는 위험이라는 거죠. 무슨 생각? 그 선생님은 존중받고 싶지 않은가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반대 얘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시아 계통이야. 아시아 계통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수업을 들어.
들으면은 니 우리 싸가지 없게 눈을 내한테 지금 똑바로 쳐다보고 앉았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시아 계통이라 그랬잖아. 근데 반대로 너는 눈을 내하고 잘 안 마주치는데 내가 눈을 딱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은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 되게 웃긴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선생님 뭔데 자꾸 날 저렇게 쳐다보는데 느끼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지리 선생님이요 별명이 고르바초프였거든요. 고르바초프가 누구냐면은 그 러시아 그 소련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소련 마지막 대통령인데 머리에 이마 확 까지고 이제 지도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였는데 그분이 항상 수업하실 때 보면요. 항상 이렇게 수업하실 때 항상 이렇게 아이 컨택을 잘 안 하시고 항상 천장을 보세요. 자, however 봤지? 자, 봤나? 이게 however 봤지? 자, including 이거 포함하다 알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 그분한테. 왜 그렇게 천장을 보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여학교를 많이 갔대. 여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근데 여학생들하고 그분이 눈이 되게 좀 잘생기셨어요. 진짜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긴 한데 눈이 되게 좀 느끼하게 좀 보이시거든요. 근데 학생들하고 아이 컨택 한다고 많이 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인 학생들이 자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해가 되게 많이 쌓여가지고요. 나중에 그 쌤은 말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는 무조건 아이 컨택 안 한다. 무조건 난 천장만 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 게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야. 나중에 교감쌤 되셔가지고 더 이상 수업을 안 하셨는데요.